안녕하십니까? 물류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활동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송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운송원가가 무엇인지 운송원가 구성 요소를 비롯하여 실계산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며 순서는 1. 표준 운송원가와 자료원천 2. 차량 톤수별 운송원가 계산 3. CBM 단위 운송비 계산 4. 운송조건별 운송비 계산 5. 표준 운송단가 순서로 5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운송비 구조식으로 먼저 원가주의에 의한 요금 수준 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 적산 방식의 결정 방식은 요금 수입 이퀄 총괄원가이며 주요 내용으로 총괄원가는 적정원가 플러스 자본비용이며 적정원가는 영업비 플러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제세공과금이며 자본비용은 지급이자 플러스 주식배당금의 정액 플러스 기타 준비금이며 평균비용 곱하기 일정한 보수율입니다. 장점은 자본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총괄원가에 적용하므로 산출 방식이 간단합니다. 단점은 자산이 공공서비스 공급과 무관한 경우에도 자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므로 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공정투자 방식에 비하여 운임요금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공정투자 방식의 결정 방식은 요금 수입 이퀄 총괄원가, 주요 내용은 총괄원가는 적정원가 플러스 투자보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적정원가는 원가 적산 방식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투자보수는 요금기저 곱하기 투자보수율 곱한 값이며 요금기저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투입된 진실하고도 유효한 자산가치액에 일정 기간의 운영자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투자보수율은 상한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대출금리 수준과 자기자본에 대한 예금금리 수준의 가중평균을 하한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합니다. 장점으로 투자자본에 대한 일정률의 보수만 인정함으로써 요금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결정에 자의성 개입의 우려가 있습니다. 운송비 구조에서 운송표준원가를 설명드리고자 하며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표준원가란 운송활동에 있어서 투입요소의 소비량을 과학적, 통계적 조사에 근거하여 효율화의 척도가 되도록 계획하여 예정단가 또는 정상단가를 도출하여 계산한 운송비를 말합니다. 운송표준원가는 운송표준단가 곱하기 운송표준 소비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 표준의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운송단가를 계산하는 데는 정상단가법, 예정가격법을 들 수 있으며 정상단가법은 현장에서 비정상 상태를 배제하고 비교적 장기간 과거의 실제 구입 가격을 평균하고 장래의 가격 추세를 가미한 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정가격법은 장래의 일정 기간에서 실제의 취득 가격을 예상하는 것에 따라 정해진 방법입니다. 표준 소비량에는 기술적 연구법, 실적법, 시험법이 있습니다. 기술적 연구법은 운행계획서나 작업사양서를 기초로 일단 위당 표준 소비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표준 소비량에는 여유율을 더합니다. 실적법은 과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류량 1단위의 재료 소비량의 실적에 기초한 표준 소비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시험법은 표준적인 조건의 기초로 시험을 하고 이를 기초로 표준 소비량을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건 비표준 설정을 설명드리면 표준임율, 표준작업시간으로 구성되고 표준임율에서 정상임율법은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배제하고 비교적 장기의 과거의 실제 임율을 평균하고 여기에 장래의 임율 추세를 가미시켜 임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정임율법은 장래의 일정 기간 실제의 임율을 예상하는 것에 따라 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설정 시에 전문 담당자가 없거나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참고해야 할 실적 임율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표준작업시간 산출을 위한 작업연구법에는 작업연구에 의해 기본작업의 표준작업과 표준시간을 결정하고 각 기본작업의 표준시간을 합계하는 것으로 작업시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표준작업시간에는 여유율을 더합니다. 실적법은 과거의 동일 또는 유사 활동의 작업시간의 실적에 기초하여 작업시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작업법은 표준적인 조건을 기초로 작업시험을 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작업시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작업법은 표준적인 조건을 기초로 작업시험을 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작업시간을 구합니다.
직장 견적법은 여기서 직장은 현장 담당 반장님을 말하며 이들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에 기초하여 작업 시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술한 각종 기법은 추후 별도의 강좌로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송비 구조에서 순회운송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송에는 크게 지입운송과 순회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입운송이라고 칭한 지입, 용차, 자차에 대한 운송비 산출 방식으로 한 개 회사 제품을 운송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회운송은 순회, 집하, 택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러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입운송은 1대당 월정액 나누기 1회당 기준 계약이며 개당 운송비는 CBM당 운송비 대당 운송비 곱하기 용기당 CBM 나누기 수용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회운송은 박스당 기준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개당 운송비는 박스당 운송비 나누기 수용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1회 운송비 산출 공식은 분당 고정비 곱하기 1회 왕복시간 더하기 킬로미터당 변동비 곱하기 거리 더하기 고속도로 통행료 더하기 시간당 변동비하 간수당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 산출에는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업도별 분류인 변동비와 고정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정비는 운행 여부에 관계없이 지불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 공과를 들 수 있으며 변동비는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료비, 타이어 튜브비, 잡류비, 기타를 들 수 있습니다. 표준 운송비 결정의 중요 요소인 운행지표로는 적재율, 가동시간 등이 있습니다. 둘째, CBM당 운송비 산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적재량 산출은 1. 평균 적재물 동량은 1평균 부품 소요량 나누기 입고실적 나누기 1납입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실제 배차대장 기준 차량별 적재물 동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1회 운송비 산출은 1회당 계약은 계약 자료를 사용하거나 월 단위 계약은 월 지급물류비 나누기 월 납입회수로 1회 운송비 산출합니다. 3. 실적 CBM당 운송비 산출은 1회 운송비 합계 나누기 납입 CBM 합계로 표현됩니다. 3. CCP 코스트 퍼 파츠 부품 단위당 운송비는 1회 운송비 나누기 납품 전체 CBM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송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고정비에 대한 자료의 원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 조사 항목으로는 운수업 급여기본급,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급여 적용 기준 및 최저 생계비 등으로 톤급별 대당 연간 인건비는 월평균 인건비 곱하기 차량 대당 소요 인력수 곱하기 비영업용 환산 개수 곱하기 12개월로 표현할 수 있다. 자료는 최저 생계비 테이블 보건복 지부,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보 고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등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4대 보험료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피복비, 식비 및 적용기준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하여 차량톤별 구매금액, 재원 및 적용기준, 차량톤 별 윙바디 제작비용, 차량별 감가상각 항목 및 계산 기준을 조사하며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6년 기준으로 윙바디 차량은 제조사 구매금액 비교, 저상식, 고상식 제작업체 복수 비교를 합니다. 보험료는 차량 톤별 종합보험, 적재물 보험 금액 및 적용 기준을 조사하며 연간 대당 보험료는 톤급별 책임보험료 곱하기 책임보험 부보율 더하기 톤급별 종합보험료대인 더하기 대물 더하기 차량 손해보험료 곱하기 종합부보율로 톤급별 차량 손해보험료는 톤급별 차량 가격 곱하기 차량 가치율 5년 후 곱하기 종별 손해보험료율. 화물운송업 운전기사의 평균 연령, 보험개발원에서 자료를 조사합니다. 제세공과금 조사 항목으로는 자동차세, 정기검사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의 조사 항목으로는 관리직 인건비, 보험료, 여비, 교통비, 수도광열비, 접대비, 잡비 등의 적용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운수업 통계조사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의 조사 항목으로는 파손 및 감모손실, 물류 관련 장비 폐기, 물류 관련 세금 및 과태료 항만 사용료 체납 등 지급이자, 물류시설 유지보 수비용 중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 등의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변동비에 대한 자료 원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비 조사 항목으로는 차량 톤별 기준, 연비 및 운송사 적용 연비, 경유 시장 가격 및 연료비 적용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톤급별 대당 연료비는 톤급별 대당 연간 평균 연료 사용량 곱하기 리터당 연료단가로 구합니다. 연료비는 주행속도, 도로조건, 운전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수평 커브와 수직 경사도, 평면의 직선도로에 비하여 더 많은 연료 소비가 발생합니다. 경제속도가 아닌 저속도 시 연료 소모량은 30% 내지 40%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도로조건은 구배도가 4 내지 6%인 경우 평면도로에 비해 10 내지 30% 연료가 더 소요. 도로 굴곡도는 곡선각도가 4에서 10%인 경우 수평 직선 구간보다 2에서 20%의 연료가 더 소요됩니다. 관련 자료는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연 평균 에너지 사용량, 한국석 유공사 오피넷, 물가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잠유비는 엔진 오일, 기어 오일 등 교환 오일 비용, 수선비, 수선 부품비 및 적용 기준을 설정합니다. 연간 차량 수선 및 부품비는 차량의 노후도, 주행 조건, 운전자의 숙련도, 기후, 도로의 포장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차량 수선비 및 부품비는 외국의 경우 차량 가격과 운행거리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주행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집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영업용 수리비, 한국물가협회, 스피드메이트 자료를 참고합니다. 타이어비는 차량 톤별 가격 및 적용 기준으로, 톤급별 대당 연간 타이어 소모 비용은 연간 총 운행거리 나누기 교환 기준거리 곱하기 대당 부착 개수 곱하기 타이어 기준단가. 기준단가는 물가정보, 교환 기준거리는 타이어 각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합니다. 기타는 기타 변동비 항목조사 및 적용기준 수립을 자료로 합니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행지표를 들 수 있습니다. 운행지표는 월 운전기사의 근로일수 나누기 1 작업시간 및 차량의 가동시간으로, 운임할인 제도에는 운임할인 적용 종류 및 기준, 운임할증 적용 종류 및 기준, 기타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기준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를 참조하고, 통행료는 지역별 운임의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통행료 조사 및 적용 기준을 만들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 또는 운영사가 산정하지만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고시를 거쳐 확정됩니다. 표준 테이블은 운송 표준 테이블 및 작성 기준, 적용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회전율 반영한 일회운송비 산출 기준을 작성합니다. 운행지표 설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의 운행지표는 정태적이 아니고 동태적이어서 시공간적으로 항상 변동하므로 일률적으로 대표치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의 운행지표는 동기간의 일정 시점에서 전수 차량의 평균 운행지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임원가 계산에서 이용되고 있는 운행지표는 적용 시점으로부터 1년 내지 2년 내에 기존 운행지표를 직접 또는 조정 보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량 운행 형태로 1. 운행 구성 형태별 개념으로, 화주처 운행 A는 차고 혹은 주차장에서 화물이 있는 장소까지의 운행으로, 적재 운행 B는 화물을 적재하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운행합니다. 회귀적재 운행 C는 적재 운행을 완료하고 다시 출발지로 회귀하는 운행 중 화물을 적재하는 운행을 말합니다. 회귀공차 운행 D는 회귀적재 운행의 경우 중 공차로 회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주처 공용기 회귀 운행이 은시 운행의 공용기를 집화처 또는 협력사에게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간 차량 수선 및 부품비는 차량의 노후도, 주행 조건, 운전자의 숙련도, 기후, 도로의 포장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시간 F는 상기각 운행 시에 발생되는 상차, 하차 및 기타 대기시간을 망합니다. 이 원가 계산 시 세 가지 형태는 적재 운행거리 및 시간은 B 더하기 C, 공차 운행거리 및 시간 은 A 더하기 D 더하기 E, 대기시간은 F입니다. 셋째, 차량 운행지표는 일반적으로 1일 평균 운행거리는 톤급이 높아질수록 장거리 운행에 따라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 더하기 작업대기 근무시간. 여기서 실제 근무시간은 적재 운행시간 더하기 공차 운행시간 더하기 상 하차 대기시간을, 작업대기 근무시간은 협력업체 대기시간 더하기 집하처수 더하기 기타 대기시간을 말합니다. 이 적재 거리별 운행시간은
단거리에는 높으나 중거리를 지나 장거리가 될수록 낮아지는데 이것은 주로 시가지 또는 주변지대에서 운행되어 교통소통상 주행속도가 낮습니다. 중장거리는 도시간 또는 지역 간 국도, 고속도로, 산업도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3대기 시간은 지파처별 또는 협력업체 상 하차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운행지표 설정에서 넷째, 운임할인제도로 매일 5개월 이상 계약하여 계속 반복 운송하는 화물 1회의 운송거리가 17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5%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 1회 계약으로 동일 차량에 의한 왕복 화물을 운송 각각 86km 이상의 운송에 하남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편도 및 왕복 운임에 대해 각각 2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편도 및 왕복 화물이 동일화주인 경우 편도의 화주가 회차편의 화물을 알선하여 그 운임의 지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할증으로 활대품은 길이 4.5m 이상 또는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50% 이내 이 1회 계약으로 동일 차량에 의한 왕복 화물을 운송 각각 86km 이상의 운송에 하남하는 경우로서 길이 6m 이상 또는 무게 5톤 이상 또는 용적 8세제곱미터 이상은 60% 이내, 위험물은 50% 이내를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간 조업도로. 분당 고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간 조업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통계청의 운수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운송물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자료를 적용하여 차량 톤수별 운송비 계산하는 과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강의를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